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뭐 세대 불문 SNS 활용을 정말 많이 하죠. 어떻게 SNS 좀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스토리 올리면 누가 와서 보고 갔나 이제 뜨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보는 그게 제가 중독이 됐어요.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희한하죠, 진짜. 저도 다른 분 SNS 진짜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서 오. 뭐 어디 놀러 갔나 살피고 뭘 샀나, 뭘 먹나 이런 거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SNS 보면 확실히 내가 좋아하고 좀 자주 봤던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처럼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주된 관심사가 좀 어느 쪽이에요? 아, 저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길게 봤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가끔은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아,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정말.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걸그룹들이 나서 춤추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SNS가 진짜 참 기특할 땐 기특하고 네. 재밌을 땐 재밌지만 또 내가 중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애써서 쓴 글 다른 사람이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베껴가 버린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베껴 쓴 게시글 때문에 일어난 사연이라고 합니다. 아하. 만나보시죠. SNS는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아쉬워. 뭔가 큰 게 필요해. 야, 너 정도면 그거 중독이야. 하루 종일 SNS만 붙잡고 있네. 현생을 살아야지. 에헤, 현생에서 얻지 못한 즐거움이 여기 있다. 내 도파민 분출구. 근데 이걸 뭐야? 유체 역학? 네가 공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딱 보니까 저 남의 글 그대로 올린 거네. 야, 이거 표절 아니냐? 이거 표절이지. 너 이러다 완전 콩밥 먹는다. 에헤, 야 봐봐, 그대로 한 게 아니라고. 이거 살짝 내 지식을 여기 넣은 내 글이야. 봐봐. 이거. 그러니까를 그래서로 바꾸고 그러나를 하지만으로 바꿨네. 왜? 행간의 차이가 있어. 니들이 SNS 지식인의 삶을 알아? 봐라. 나를 칭송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 댓글 봐봐. 숨은 고수 발견. 명쾌한 글 잘 읽고 갑니다. 글 보고 반해서 친추했어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할게요. 하트. 아이구야.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번엔 또 어떤 글을 재창조해서 올려볼까? 효과가 좋았다를 효과가 있었다로 바꾸는 거야. 역시 창작은 어려워. 아, 그 뭐 좋은 일 있다고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아니, 지식도 뭉치면 힘을 발휘한다고요.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남의 글 베낀 게 뭘 잘했다고?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 저 SNS에서는 비슷한 글이라고 해서 다 베낀 건 아니라던데 이거 왜 불법입니까 이게? SNS 저작권 위반은 뭐 합의하면 된다 그러던데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SNS에서 이렇게 다 와서 시끄럽게 하면 그 공무집행 방해라고는 안 해요? 얘들아, 안 되겠다. 이거 SNS 찾아봐. 공무집행 방해가 맞는지 이거 찾아봐. 심각하네. 아, 근데 그 조사 중에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것도 또 하나의 제 게시글 소재잖아요. 경찰서에 간 썰 푼다. 마지막까지 진짜 중독이네. 요거 또한 조회수를 노리고. 요즘에 진짜로 막 경찰서 영상 보면 막 찍잖아요. 경찰이 막 제압하는데. 오, 네. 저는 실제로 재판에서 원래 이렇게 휴대폰 켜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 뭐 브이로그 이런 걸 찍는다고 재판장 안에서 막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실제로.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제지를 거죠? 받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 조회수 때문에 진짜 너무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판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소개해드린 사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A 씨는 자신의 그 SNS 친구인 기계항공공학 박사 B 씨가 작성한 수필 형식의 그 게시한 글하고 전월 연재글 등을 B 씨의 허락이나 출처 표시 없이 이 총 47회에 걸쳐서 무단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A 씨가 올린 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뭐 댓글에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대단하신 필력과 입체적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뭐 해박한 지식과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이야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뭐 등등등의 선플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A 씨는 가분한 칭찬입니다. 뭐 쑥스럽습니다.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원글의 저작자인 B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친구 사이면은 서로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들통이 쉽게 나지 않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원글의 소유자인 B 씨가 SNS 계정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 씨가 2014년에 SNS 계정을 닫았다고 해요. 그 평소에 B 씨의 글을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A 씨가. 그래서 이 A 씨가 B 씨가 SNS 계정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015년에 저장해 놓은 글을 그대로 올리거나 임의로 구성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을 가공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희가 종종 봤는데, 자, 그럼 A 씨가 베껴서 올린 B 씨의 글 어떤 것들입니까? 음악, 미술, 역사, 그다음에 문학, 공학 이런 여러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기계 항공 공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인 수필 형식의 게시글 50여 개 하고요. 학회 잡지에 연재한 그런 게시글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 저작권 관련해서 많이 방송을 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남의 것 베끼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한데요. 저작권도 굉장히 여러 종류 있거든요. 어떤 저작권 부분 위반한 거 있을지 3개 있습니다. 3개 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붙인 죄, 그리고 그걸 약간 수정한 죄, 오, 그리고 못생긴 죄. 얼굴 봤어요? 괜히 굉장히 그냥 괜히 못생겼을 거예요. 저작 인격권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큰 틀 안에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은요.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 금전적인 권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저작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물의 수익 창출 부분을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 창작자의 그 저작물에 대해서 정신적,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저작 인격권인데요. 저작 인격권이 또 3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인데 사실 내용을 보자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공표권은 내가 이 저작물을 공개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표되는 부분,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저작물을 공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공표권이 있을 수 있고, 2번째, 성명 표시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이 내 거다라는 내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성명 표시권이 있고요. 3번째는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딱 내세웠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그 동일성을 훼손할 만큼의 변형을 가한다면 이 역시도 동일성 유지권을 해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3개가 이제 저작 인격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저작 인격권은 이제 일신 전속권이라고 불리듯이 본인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여서 양도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연 속에 A 씨의 경우에 이제 원글을 자기가 이제 변형을 해서 올린 건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어요. 일단 1심에서는 무단 복제한 부분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작자 허위 표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님에도 내가 쓴 것처럼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앞서 살펴봤던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2심에서는 저작 인격권 침해 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0만 원까지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의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A씨가 게시한 이 저작물은 마치 A씨가 직접 쓴 글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이 원작자로 하여금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서 얻은 그런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서 원작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평판이나 그런 평가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야구에 참 재미있는 경기장에 가서 사실은 목이 터져야 응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안 프로야구 응원가가 실종이 돼서 팬들을 좀 답답하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2018년 프로야구 구단 응원가의 작곡가, 원작자죠. 원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20여 명이 음악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곡 또는 가사, 그리고 일부 변경, 편곡 또는 개사함으로써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성명 표시권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구단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저작 인격권 시비 차단을 위해서 응원가를 아예 틀지 않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응원가를 좀 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을 뭐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광고라던가 응원가로 개작하는 경우에는요. 저작 인격권 중에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게 그 쇼폼이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아이돌 그룹 안무 따라하는 영상들이 저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현행법에는 연극이나 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이건 연극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1년도 판례입니다. 한 댄스 학원이 걸그룹의 그런 안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무가가 이 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고요. 4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업적 목적에서 그러니까 홍보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안무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창작 댄스를 가르치고 영상으로 이제 홍보를 했다. 이런 부분은 상업적으로 본인이 활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럼 챌린지도 다 문제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작자가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챌린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쇼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외웠다. 외우셨다. 잘하네. 여기 모른다. 네. 지금 눈동자 흔들린다 지금. 아이돌 공무만 보시는 분이라서. 뭐예요? 이 바로 꽁냥이 챌린지인데요. 네. 이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온 장면을 PC가 음원 리믹스하고 SC가 춤을 만들어서 게시하면서 이 쇼폼 콘텐츠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조회수가 여기저기서 막 네.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나타나서 네. 이거 본인이 만든 곡이라고 유튜브하고 틱톡에 등록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서 큰 논란이 됐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랬다고요? 그렇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측에다가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한 건데 예. 플랫폼에 저작물 등록을 하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쉬운 펌이라 이걸 노리고 사실 꼼수를 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만약 원작자가 아니고 허위로 이런 사람이 등록을 하면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재미를 장식하게 될 일반 남편의 활약상도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김기리 평론가의 오늘의 한 말씀. MZ세대 유행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쉽살 제빙!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네. 라는 뜻인데요. 예. 남의 것을 쉽게 사용하면 재미없어, 처벌받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걸 해야지. 거북이 빙고잖아요. 예, 이건 안다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피땀 눈물이 모여있는 결정체입니다. 이걸 베낀다는 거 절도와 다를 거 없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